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이번 주 쏟아지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결과에 대한 경계감이 작용하며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21% 하락했습니다. 달러 약세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면서 금값이 또다시 사상 최고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금 6월 인도분 가격은 온스당 1,509달러 10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26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통해 양적 완화 정책 종료를 시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이 오는 28일에서 29일 국회를 통과해 7월 1일부터 발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예감 3부 최은정입니다. 오늘장 대박 전략 시작을 해보죠. 오늘도 역시 김성란 대표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 자리해 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들 정리를 해보는 시간인데요. 코스피가 외국인과 개인들의 주식 순매수에 힘입어서 다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저력을 발휘한 하루였습니다. 먼저 유가집권 시장부터 정리를 좀 해보죠.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들을 담았습니까? 네, 어제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역시나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도 정말 쌩쌩 달렸죠. 자, 기아차가 두 번째고요. 자, 이제 날아가기 해야 될까요? 대한항공을 세 번째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만도, 그리고 다섯 번째는 현대모비스로 이렇게 자동차 관련주들을 좀 집중적으로 많이 담은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반면에 조선주들을 상당히 많이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을 가장 많이 순매수를 했고요. 두 번째는 대우조선해양, STX 조선해양, 또 수주소식도 있었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은 SKCNC, 그리고 LG디스플레이를 가장 많이 순매수하는 형태를 좀 보여줬습니다. 매도한 종목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LG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를 또 연속적으로 지금 매도를 하는 형태에 좀 하고 있다는 거 좀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요. 대우 인터내셔널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 그리고 락앤락에 대해서는 매도를 했습니다. 자, 기관이 지금 포스코와 삼성전자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에서 지금 한편의 시각이 이러한 그 포스코와 삼성전자를 매도를 해서 좀 자동차 주제 어떤 그 매수를 하면서 수익률 게임을 지속하고 있다라는 좀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투신이 지금 연속 26일째 지금 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요. 자,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하이닉스 금호석유에 대해서도 매도를 했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외국인들의 자동차주에 대한 사랑은 이어졌었는데요. 현대위아나 만도 등 부품주들도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었죠. 현대차 3인방의 시총 비중이 이제 전체 시총 비중의 코스피 시총 비중이 한 10% 정도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현대모비스의 시가총액 면에서 LG화학을 제치고 5위에 등극했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자, 이제 코스닥 쪽도 살펴보죠. 코스닥 지수는 어제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었는데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줬던 하루였습니다. 어제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샀습니까?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액 기준으로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쪽을 한번 살펴본다면 네오위즈 게임즈, SFA, 테크노세미캠, ELK 다음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CJ ENM, 그리고 에이스디지텍, 오성 LST, 포스코캠텍, 유진테크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 특징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본다면 전일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홀로 순매수에 나서면서 그 상승 마감에서도 528.60포인트의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상승세를 보이면서 조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울러 어제 같은 경우 특징적인 테마 부분은 없고요. 간단하게 특징주만 짚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과 마찬가지로 그 갤럭시 컴스 같은 게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그 효성과 장남 조현준 사장의 지분 매집 소식이 지속적으로 호재가 되면서 상승 모멘텀이 되면서 상한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휴장에서 돌아온 미국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장을 마쳤었는데요.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글로벌 이슈 체크해 주시죠. 어떤 이슈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전일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 지난주 금요일과 마찬가지로 부활절로 휴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는 그렇게 살펴볼 만한 내용이 없고, 미국 쪽으로 그렇다면 미국 쪽으로 눈을 한번 돌려봐야 될 것 같은데,
전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혼조세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산업지수하고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약보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그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강보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지금 현재 26일, 27일 같은 경우에 FOMC 회의에 지금 들어갈 상황인데 아무래도 지금 실적과 그리고 경제 지표보다는 앞으로 미국 연준에서 어떤 정책이 나올지가 시장의 관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FOMC를 앞두면서 조금 시장은 관망을 하면서 관망을 하면서 달러와 동양 그리고 연준의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시장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얘기를 본다면은 지금 현재 그 긴축 정책이 3차, 2차 완화 정책 6천억 프로그램이 있다는 정지가 되고 추가적인 양적 완화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지금 현재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전일 같은 경우에 상품 가격이 좀 다운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관련된 비철금속 그리고 관련된 그 광산업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런 영향이 조금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겠나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FOMC에 관한 부분은 일단은 시장에서 나온 얘기는 긴축 양적 완화 프로그램이 종료될 것이라는 것에 조금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일단은 그 지표와 그리고 실적에 관한 부분을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같은 경우에는 그 3월 신규주택 판매 건수 그 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예상보다는 좀 증가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미국 상무부에서 그 3월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전월 대비 11.1% 증가한 30만 건을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상치인 28만 채를 상회하는 기록이고요.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는 조금 2.19% 감소한 수치입니다. 압류주택 증가 그리고 고실업에 따른 구매력 부족이 문제가 되면서 2월 역대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요. 그러면서 3월 들어 그 반등을 해주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회복세는 아직 멀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주택 판매 같은 경우에 미국 전체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미국 북동부 지역의 주택 판매가 67% 급증하면서 주택 판매의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는 좀 최악의 상을 보였던 2월보다는 조금은 개선된 수치일 뿐이고 이 수준은 지난 2003년에서 2006년 사이에 100만 채 이상을 기록했던 그때 수준보다는 여전히 많이 안 좋은 상태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압류주택과 같이 그 주택시장에서 기존 주택 재고가 여전히 넘쳐나기 때문에 신규주택 판매는 앞으로 아직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화면에 나갔겠지만 작년 2009년 5월부터 27만 건에서 30만 건 정도의 판매 건수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본다면 여전히 주택시장은 추가적으로 하락을 보여주지 않고 있지만은 여전히 안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조금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그 신규주택 판매 건수가 좀 35만 건, 40만 건 이렇게 늘어나면서 조금은 지금 현재 수치보다는 조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주택시장이 조금 개선이 되고 있다고 신호로 해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표는 이 정도 하고 그 실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 제지회사 킴벌리 클라크에서 그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난 1분기 순이익이 3억 5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이 86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컨센서스인 1.17달러를 조금 하회하는 수준이고요. 전년 같은 기간 주당 순이익인 92센트에는 좀 못 미치는 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일부 항목을 제외한 순익도 주당 1.09달러로 전년 동기에 1.14달러 밑도는 수치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 증가한 50억 3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적보다는 조금 올해 전체적인 실적 전망이 좀 하향 조정됐다는 것이 시장이 좀 악재가 되면서 소비주에 좀 악재가 되는 요인이 됐었는데 이전 순익 전망치인 4.90달러에서 5.05달러에서 좀 하향 조정하면서 4.80에서 5.05달러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한번 찾아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따른 비용 증가가 원인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 미국장 같은 경우에 조금 실적이라든지 지표가 조금 호재가 되지 못하고 27일 날 마무리되는 FOMC에 조금 무게중심을 두면서 조금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아시아 국내 증시 마감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조선주와 자동차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가 신고가를 냈었는데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비교적 약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1.5%나 하락하면서 3천선이 붕괴가 됐었거든요.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중국 시장이 좀 크게 밀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일단 고유가 부담에 따른 인플레 가속화와 또
정부의 어떤 추가 긴축 우려감이 좀 나오면서 좀 크게 밀렸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의 그 자동차가 그만큼 강세를 보일 수 있었던 부분이 좀 중국에서는 일본에서는 좀 반대적으로 이 도요타 자동차를 비롯한 나머지 그 자동차주들이 좀 각각의 좀 하락을 하면서 좀 이 하락을 주도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 도요타죠.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그 국내 생산이 지금 12만 9천 대 정도 감소했고요. 62.7%나 감소를 한 부분입니다. 2위인 닛산 그리고 혼다도 역시 52% 그리고 62%가 줄었다라는 것. 자동차주 쪽 투자하시는 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도 좀 살펴봐야겠죠. 자, 코스피 시장이 역시 2200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2216포인트로 좀 마감을 해서 상당히 강한 장세를 좀 보여줬는데요. 역시나 외국인들 연속적으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들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물 매도에 따라서 지금 이 프로그램 쪽에서는 한 2천억 정도 매도 우위를 나오는 수급적인 변화도 조금씩은 생긴다라는 부분이 있겠고요. 강세, 어제의 강세라면 뭐 뭐니 해도 쌩쌩 달리고 있는 정말 그 광란의 질주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자동차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좀 보여줬었고요. 또한 이 기계주와 그리고 조선주들도 엄청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아까 이 수급주들을 좀 살펴보면서 기관의 이 조선주들 그 매수 상위 종목들을 좀 살펴보셨을 텐데, 그 전에 어떤 철강의 그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어떤 후판 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소화가 되고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지금 시장은 뭐가 나오든 정말 빠릅니다. 정말 뭐가 빠르게 빨리빨리 그 악재도 소화해버리고 상승세로 이끌어와도 조정도 짧게 나오는 이러한 시장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종목별로 조금만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은 하나금융 같은 경우가 외환은행 인수 좀 불확실성이 좀 나오면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은행주들 자체가 좀 이러한 부분들이 좀 쉽게 풀렸을 때 이제 강세로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을 계속 가져보고 있었었는데, 이 부분이 풀리지 않다 보니까 이 하나금융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주들까지도 좀 강세 흐름이 나오지 않는 그런 여력도 좀 여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어도 상당히 강세를 좀 보여줬는데요. 이 성장 동력이 좀 글로벌로 확대될 것이다라는 좀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좀 그 확대가 됐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CGV에서 3D 옥보단에 대한 개봉에 대해서 그 기대감이 상당히 강세를 좀 보여줬는데,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모토쇼랄지 그 녹색 기업 박람회나 이런 데를 좀 자주 찾아가는 편인데, 이건 좀 그렇네요. 나중에 우리 이 영상에 대해서 좀 조예가 깊으신 PD님이나 카메라 감독님께 좀 조언을 구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그 코스닥 시장도 사흘 만에 좀 반등을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총 상위주 위주로 좀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도 있겠고요. CJ ENM이 또 한 5% 넘는 상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역시 그 특징적으로 살펴볼 만한 종목들이라면은 SM이 소녀시대 효과를 좀 타면서 닷새 만에 반등을 보였고요. 한글과 컴퓨터가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면서 이틀째 급등을 했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내와 아시아 시장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13분이군요. 개장을 한 47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개장을 앞두고 각 증권사는 오늘 어떤 리포트들을 내놓고 있을지 그 내용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각 증권사들 리포트 내용 보죠. 오늘은 LIG투자증권의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지난주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던 에너지, 화학 등의 업종들이 대부분 1분기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LIG투자증권은 이와 같은 실적 전망치 상향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만 대부분 업종에 해당되기 때문에 업종 집중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실적이 상향되고 있으며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생활용품, 소프트웨어 업종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미증유는 일찍이 있지 않았던 일이라는 뜻으로 처음 벌어진 일이라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나 일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지수가 최근 2200포인트에 진입하면서 자주 듣게 되는 용어입니다. 현대증권은 지수와 변동성의 동반 상승은 최근의 상승 탄력을 설명한다면서 신고가를 경신 중인 현재의 지수에 몰입해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국내 기업들의 어닝스 기대감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 재개는 현 시장의 상승 기조의 긍정적 요소라고 밝혔는데요. 모멘텀 우위의 환경이 지속 전망돼 정유 및 대체 에너지, 자동차 부품, 조선 등 주도주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신영증권은 코스피 200의 6월 정기 변경에 앞서 변경 내역을 미리 전망해봤는데요. 공식적인 기준으로 조정 내역을 전망한 결과 코스피 200 중 12종목의 신규 편입과 기존 종목의 편입 제외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으로 가보겠습니다. 투자정보센터 이경민 책임연구원 전화로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증권사 리포트 내용 자세한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 코스피가 강한 상승 탄력을 보이며 2210선마저 넘어섰습니다. 특히 주요 단기 저항선들을 사상 최고 수준의 거래대금을 수반하며 넘어섬에 따라서 2차 레벨업 국면이 좀 더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은 지금까지의 흐름보다는 다소 험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4월 말 5월 초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확인 작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1, 4분기 GDP 속보치 그리고 경기 선행지수 등 다양한 악재가 겹쳐 있었던 1, 4분기 경제 성적표와 함께 악재의 영향력이 완화되기 시작했던 4월 미국 소비 심리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지표들이 예상치 부합 여부에 그에 따른 심리적 변화가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이런 부분들이 추세적인 흐름을 훼손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지만 단기적인 가격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다양한 매크로 변수들의 부각은 코스피가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보이기에는 좀 다소 부담을 줄 개연성이 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시장 브레드스 지표라고 볼 수 있는 P-N 차트가 150 종목 전후에서 등락을 반복하면서 시장의 상승 구조가 크게 강화되지 못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정배열 종목수 그리고 역배열 종목수가 동시에 증가하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이런 차별화가 더욱 극심해지는 그런 흐름을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런 과정에 있어가지고 기간 조정이 나타나는 경향이 많은데요. 그 과정에서는 업종 및 종목별 슬림화가 더욱 극심해지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당분간은 업종, 종목 선별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선도 업종의 경우에는 1, 4분기뿐만 아니라 2, 4분기, 3, 4분기까지 영업이익의 우상향 흐름이 유지될 전망임에 따라서 긍정적인 시가각을 유지하되 최근 선도 업종 중에서도 단기적인 가격 부담으로 등락이 반복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단기 물량 소화 과정이 진행 중인 업종 그리고 종목을 중심으로 단기 트레이딩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고요. 한편 2, 4분기 이후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반도체, 미디어, 생활용품, 금속광물, 그리고 유통, 지주회사 등에 대해서는 저점 매수 전략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미디어, 생활용품, 지주회사는 최근 가파른 영업이익 전망치 개선세와 함께 수급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대응도 무리가 없을 전망이고요. 반면 반도체 유통업종 같은 경우는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 속에 외국인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는 있지만 기관의 매물 부담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좀 더 긴 안목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추세적인 훼손은 아니겠지만 과정은 험난하겠다. 미디어, 생활용품, 지주회사 단계 대응 유효하다라는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의 투자정보센터 이경민 책임연구원 전화로 연결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후 8시 50분 서울경제TV 투자 손자병법이 개장 10분 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2200선을 지지받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유업종과 화학업종 쪽으로 매도 물량이 나와서 시장에서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주가 선방하면서 아주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매도를 해도 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았을 텐데 이렇게 수익이 난다면 소가리를 하실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1분기 실적 시즌을 맞아서 내 종목은 팔아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보유를 해야 될지 저희 투자 손자병법과 함께 자세한 해법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 8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개장을 한 40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주실지 먼저 김성남 대표 의견부터 여쭙겠습니다. 계속해서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주도주는 계속 갑니다. 네. 어제 조선주가 강했잖아요. 조선주에 네. 대한 전략도 함께 좀 짜주세요. 네. 일단은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좀 동일한 시장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그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사실 전략적인 부분에서도 큰 변화를 좀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그 지속적으로 이 자동차들 그리고 정유주와 이쪽에 강세가 나오면 나올수록 어떤 차익 실현에 대한 그 매물에 대한 욕구가 조금씩은 커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심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가 어떤 변화의 하나의 시점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중요한 이 국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번에 대거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장의 변화, 그 종목의 변화, 또 업종의 변화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자동차주들의 가장 어떤 이 강세가 과연 현대차의 실적 발표를 전후로 어떤 큰 변화가 있을지 없을지를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이냐가 지금 가장 중요할 부분이겠는데요. 뭐니 해도 일단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LG 디스플레이 실적이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무엇보다도 반도체도 아니고 디스플레이 업종이에요. 근데 이 좋지 못한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계절적인 성수기에 들어갈 것이다. 앞으로 이제 좋아질 것이다. 더 이상 바닥을 더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로 인해서 상승했기 때문에 IT주들에 대한 이 실적 발표를 전후로 해서 그렇게 썩 좋지 못한 실적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러한 기대감들이 어떻게 보면은 IT 업종 자체에 불어다 줄 수도 있다라는 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나 제일모직 그리고 삼성 SDI, 삼성 테크인 같은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변화를 여러분들께서 꼭 체크를 하셔가지고 좀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종목이 크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잘 접근을 못 하시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가 좀 매수 기회를 여러분들께서 노려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동차주 지금 강세 흐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현대차가 이제 목요일 날 실적 발표가 있게 되는데 그 전후로 해서 일단 변화를 좀 감지해 보시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뒤늦게 그 신규 진입을 하려고 하시고 맘먹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소형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절대 접근을 안 하셨으면 정말 좋겠고요. 이런 대형 부품주랄지 완성차 쪽도 접근을 하신다 하더라도 일단은 단기적인 입장에서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팀도 지난주에 이 자동차 부품주를 들고 있던 것들을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고 이번 주에는 그냥 지난주 이제 말 후반부터 이번 주는 단기적으로만 한 번씩 대응만 할 뿐이지 이거 어떻게 계속 그 물량을 모아간다거나 절대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리스크 관리라는 차원도 또 그동안에 벌어놓은 이 수익금을 지키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 점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조선주가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STX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이 컨테이너선, 대형 컨테이너선의 이제 세척의 수주 소식도 들려왔고 일단은 업황 자체가 계속해서 살아날 것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후판 가격 인상에 대한 이러한 악재는 단기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조선 업황 자체가 살아나고 경기의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업황 자체를 좋게 보셔야지 이거를 이제 우려 가문에 계속 놓게 되면은 또 우리가 자동차주나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진입을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또 조선주 쪽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조선주 진입을 하신다면은 당연히
어떤 부분에서 진입하셨는 거 아시죠? 대형 이 선박으로 그 대형 조선주로만 접근하시라는 거. 그래서 현대중공업 그리고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STX조선해양 이 정도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진중공업이 어제 뭐 12% 가까이 상승했다고 해서 그런 쪽으로 진입하시면 안 될 겁니다. 지금 제가 기억에는 지금 작년부터인가 재작년부터인가 한진중공업이 배를 신규 수주를 한 척도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건 기업은 실적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 참고를 하시고요. 일단은 은행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말겠습니다. 일단은 이 실적 발표가 요번에도 있죠. KB금융이랄지 우리금융 같은 경우가 있는데 실적 발표는 상당히 양호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KB금융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7,600억 정도로 나오면서 흑자 전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우리금융 같은 경우도 6,600억. 이 부분은 190%나 증가하는 부분입니다. 실적이 상당히 좋은데, 자, 그렇다면 이것을 무조건 예상해놓고 실적 좋게 나올 텐데 그럼 무조건 가겠네 이렇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존의 변화를 줘야만 되는데 은행주가 실적 발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까지 금요일까지 어떤 변화가 전혀 없다. 그렇다면은 일단은 은행주에 대해서는 좀 비중을 줄여 나가셔야 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시 이제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상승세가 나온다 그러면 그동안 편입하지 못했던 분들도 일단은 은행주를 담아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7일 FOMC 금리 결정 그리고 버냉키 의장의 이 발언들 여러분들 또 관심 있게 보시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완성차 판매 호조에 힘입어서 자동차 부품주들로 매기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부품주 쪽은 이제 좀 보지 말자 너무 과열돼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현대위아의 경우에는 지난 2월 21일에 코스피 시장의 첫 거래가 이루어진 이후에 2개월 만에 공모가보다 무려 220%나 주가가 급등을 했다고 하는데요. 증권사들이 내려온 목표가를 다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주가가 너무 지나치게 오르고 있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신성현 대표님 의견 잘 참고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 오늘 투자 전략 어떻게 짜주시는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업종까지 같이 묶어주세요. 네. 지수 밴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단이 2190포인트 그리고 상단이 2300포인트 설정을 하면서 일단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FOMC 전까지는 조금 시장에서 관망하는 관망세가 좀 짙어지겠지만은 그래도 우상향하는 모습을 이어갈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수요일을 분기점을 해서 2250포인트에 조금 그 부분에서 2250포인트가 조금, 수요일쯤에 고점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 밴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 밴드에서 내에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상향하겠지만은 FOMC 전까지 변동성이 축소가 되면서 조금 관망세가 짙어질 가능성이 크다. 시장 전체적인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장이 그런 흐름이 보여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잠시만 좀 연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화면에 나가는 그 차트가 지금 잘 안 나오네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금 현재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이거 그냥 설명드릴게요. 예. 지금 제 HTS가 지금 현재 조금 잘 안 먹히고 있는데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선물 동향을 한번 보시면은 선물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된다면 지금 시장이 조금 우쪽으로 올라가고 있지만은 거래량과 그리고 미결제가 조금 최근에 조금 축소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은 상승하고 있는데 거래량과 미결제가 축소가 되고 있다는 것은 잘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 화면이 다시 나가네요. 거래량과 미결제가 지금 동반적으로 지금 주로 감소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장이 상승을 하면서 미결제가 동반적으로 증가해 준다는 것은 그만큼 결제되지 않고 계속해서 보유되고 있는 물량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시장이 위쪽으로 가준다면은 그만큼 위쪽으로 상승 포지션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시장이 우상향하고 있지만 미결제가 지금 현재 감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차익 실현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27일 분기점을 해서 조정을 예상한 흐름일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27일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7일 FOMC가 좀 분기점이 되면서 시장의 분수령이 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선물 동향에서 거래량과 그리고 미결제 동향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업종을 한번 본다면 그 전일 달러 강세로 인해 가지고 유가 그리고 상품 가격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유가가 하락하게 된다면 정유주에 조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품 가격이 좀 하락을 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비철금속 관련주, 고려형 같은 종목들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종목 중에서 조금 하락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유가가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최근에 조금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전일을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에서 동반 순매수가 유입됐습니다. 그렇다면 항공주와 해운주에서 조금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화학주 내에서도 조금 전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유가 하락에 대한 그런 악재가 될 수 있고 석유화학국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조선업종은 조금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은 지속적으로 가져가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IT 업종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그 저가 매수에 관한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조금 그 주춤하더라도 겁낼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렇게 IT 업종이 주춤할 때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항상 저가 매수 말씀했던 부분이 계속해서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IT 업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대응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추천 종목 전에 조금 오늘의 관심 종목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그 관심 종목 같은 경우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 5일선을 돌파하면서 강하게 돌파해준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 쪽에서 2차적으로 상승이 나와줄 것 같고요. 그리고 심택, 기업은행, 게임빌, 제일모직, 한진해운 종목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 잠시만 차트 보시면서 조금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자,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 최근에 계속해서 하락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3만 원을 이탈한 가격대에서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지금 현재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저점 신호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이 현재 저점 매수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 원에서 한 2만 9천 원 정도 가격을 준다면은 이 부분에서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중장기적인 포지션을 가져간다면은 조금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관심 업종 종목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김성남 대표는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신성 솔라 에너지 정말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뭐 제가 그 경부고속도로를 자주 타는데요. 그쪽에 이제 청계산 바로 밑에 가면은 요 회사가 있습니다. 한번 지나가시는 분들 참고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 국제 유가 좀 상승 기조가 지금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 일본 원전의 그 사태도 벌어졌었지만은 사실은 그 이전부터입니다. 이 지진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어떤 대체 에너지에 대한 그 필요성이 상당히 크게 부각이 됐던 부분이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전을 지금 폐쇄를 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 더 땡겨가지고 하고 이제 원전을 완전히 없애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까지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그 국가의 어떤 형태가 이제 다른 세계 국가들로도 좀 번져나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신성 솔라 에너지 좀 차트 상황의 흐름을 좀 보시면요. 상한가를 한번 들어간 이후에 그 이어서 지금 눌림이 보여지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거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좀 길게 보시면 이런 이 약간의 박스권 같은 이 흐름을 좀 나왔었던 부분들이 돌파가 좀 나와줬었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눌림목을 이용한 그 진입은 상당히 유효하겠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다만 만약에 이게 지금 이제 동시호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습니다만은 3% 이상 갭이 떠가지고 상승할 때는 진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응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그러한 상태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단기적으로만 보고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3% 이상 갭 썼을 때는 진입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시초가부터 9,500원 쪽으로 추가적으로 좀 눌려진다거나 이 만원 부근 정도에서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12,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당장 전 고점인 1,850원을 한번 넘어가는 것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 부분이 쉽게 넘어가지 못한다면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차익실을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12,000원까지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9,000원 정도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 관심 종목 들어야 할 텐데 어제 주셨던 한국단자가 장 초반에 매수가를 주고 6.5%다 급등을 하면서 목표가 도달이 됐었거든요. 예. 오늘 종목도 궁금합니다. 네, 상당히 모습하네요. 예, 칭찬해드린 건데. 예. 같이 사셨던 분들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어제 그 한국 단자 같은 게 좀 결과가 좋게 나왔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그런 단기적으로 좀 결과가 좋을 것 같은 종목을 또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마찬가지로 단기 종목이고요. 단기 종목이고 종목 이름은 메디프론입니다. 그래서 메디프론에 대해서는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기술적인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컨텐츠 제공 유통 신약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고요. 그래서 2010년 10월 진통제, 치료침해 치료제, 위주의 신경 관련 신약 후보 물질을 연구 및 개발 중인 바이오 신약 개발 전문 업체인 계열사 디지텔 바이오텍을 흡수 합병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메디프로는 그 회사 소개는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이제 대응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급적인 부분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국단자와 마찬가지로 메디프론도 투신과 기금 쪽에서 수급이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신과 기금의 수급을 어느 때보다도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주봉상 단기에 저항이 될 수 있는 5,750원과 5,800원을 현재 지금 돌파를 하면서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래 꼬리를 달면서 지지력도 지금 확인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5,800원이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추가 상승이 가능한 구간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그래서 마찬가지로 전일 같은 경우에 좀 아래 꼬리를 길게 달면서 5일선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꼬리를 길게 달면서 5일선을 확인했고요. 그렇다면 오늘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양음양 패턴이 나오면서 상승 포인트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전일 종가인 5,900원 이하에서 5,800원과 5,900원 이하에서 매수에 한번 나서 보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손절가는 5일선이 있는 5,750원에 짧게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단기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목표가는 6,400원, 6,400원 이상에서 수익 실현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단기 종목이죠. 메디프론 관심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예상 지수를 보니까 코스피가 한 10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장을 출발할 것 같습니다.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오늘 전장에서 장수가 가장 오래 살아남는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자, 자동차주나 뭐 이런 그 시장의 주도주들 중에서 이 가장 오래 살아남은 종목은 뭐니 해도 가장 큰 종목들 대장주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이런 큰 종목들만 보시지 지금 뭐 아주 그냥 작은 중소형 그 부품주를 보지 말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는요? 예. 조금 전에 그 FOMC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그 부분이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심은 하되 상승은 즐기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굿모닝 대박예감 3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5시 59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